오라버니들 안녕하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남자만 잠자리를 원한다는 착각을 하곤 합니다. 하지만 여자도 남자만큼 잠자리를 정말 많이 원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단지 남자보다 더 잘 참을 수 있는 것뿐이죠. 저도 성욕이 굉장히 많은 편인데 남자들 앞에선 아무것도 모르는 순수한 여자인 척합니다. 왜냐면 처음부터 그런 걸 티내면 부끄럽기도 하고 너무 해퍼 보일까 걱정이 되기 때문이죠. 하지만 때때로 도무지 참기 힘들 때가 정말 많습니다. 이럴 때마다 혼자 해결해야 하는데 절대 요객스가 다 해소되지 않아 정말 힘이 든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여자가 주고 싶어하는 시기에 여자들이 하는 행동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정답부터 말씀드리자면 바로 배란기일 때, 그리고 삶이 힘들고 외로울 때입니다. 이런 시기에 여자들은 무장해제되어 자신을 주고 싶어 하는데요. 그럼 이때 여자들은 어떤 식으로 남자들에게 신호를 보내 욕구를 해소하려 하는 걸까요? 오늘 수업에서는 주고 싶어서 난리난 여자가 남자에게 보내는 은밀한 신호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다 보신다면 여자가 보내는 유혹의 신호를 놓쳐서 혼자 해소하는 일 없게 되실 겁니다. 단 20분의 시간 투자로 여자와 행복한 라이프를 즐길 수 있으니 영상 끝까지 집중해주세요.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무의식적으로 하는 여자의 몸짓과 행동. 여자가 가슴을 내민다든지 다리를 꼬아서 내가 있는 안쪽으로 허벅지를 보인다든지 머리를 쓸어 넘겨서 목선을 보여주는 경우 등등 이처럼 여성스러움을 강조하는 동작들을 자주 보인다면 이런 모든 것들은 여성스러움을 강조하는 동작들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행동들을 무의식적으로 펼친다면 앞에 있는 남자에게 호감이 있을 확률이 큽니다. 그러니 만약 앞에서 얘기하는 여자가 이런 행동들을 반복해서 취한다면 가만히 있지 마시고 아니 왜 이렇게 몸짓이 위험한 거예요? 자꾸 이런 식으로 나오면 진짜 견디기 힘들어요 라는 말을 장난스럽게 해주는 겁니다. 여자에게 이런 말을 하면 여자는 감정적으로 동요해서 더 적극적으로 자신의 여성스러움을 드러내는 모습을 계속해서 드러내려고 할 겁니다. 상대방이 갈구하고 원하는 것을 파악해서 그러한 결핍을 줄듯 말듯 하다가 일순간에 채워주는 것이죠. 두 번째, 남자의 말과 행동에 큰 리액션을 취한다. 여자는 호감 가는 남자가 있으면 그 남자에게 온 신경과 집중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남자의 말과 행동에 크게 영향받아 하고 큰 리액션을 하곤 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그냥 화장실 가려고 일어난 건데 어디 가는 거야? 라고 물어본다든지 그냥 민정아 이렇게 이름을 부른 건데 놀란 토끼 눈을 뜨며 크게 반응한다든지 별 웃긴 얘기도 안 했는데 물개 박수를 짝짝 치면서 엄청 좋아하며 웃는다든지 이런 모든 걸 포함해서 큰 액션이 나온다면 남자한테 큰 호감이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여자의 호감이 큰 상황에서 이 여자 나한테 빠졌네라고 거만하게 생각하면서 의기양양하게 행동을 하는 남자들이 있는데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여자한테 호감이 많이 나온 상황에서는 자격 부여라는 기술을 사용해주면 좋은데요. 예를 들어 오라버니가 술잔은 만지작거리였는데 여자가 이걸 보고 술 따라줄까? 이렇게 말을 했다면 술 한 잔 따라달라고 말하고 나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나 원래 소주는 잘 못 마시는데 너가 따라주는 거라 그런지 술이 달달한 것 같다. 이런 달콤한 말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여자는 원래도 호감이 많았던 남자였는데 더 큰 호감이 생기면서 오늘 하루 이 남자와 더 오래 있고 싶다는 생각을 무의식적으로 하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 목소리 톤이 변한다. 여자는 좋아하는 남자를 앞에 두면 목소리 톤이 달라지게 됩니다. 비음이 섞이면서 애교스러운 목소리를 내기도 하고 평소보다 높은 톤으로 말을 하게 되죠. 이런 것들 역시 여자의 호감과 관심의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젖뼈가 되고 살이 되는 꿀팁을 하나 드리려 합니다. 이미지 박스라는 심리기술인데 상대방에게 내가 원하는 이미지를 미리 말해주고 상대방에게 너가 그래서 좋다고 미리 선포해버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 나는 애교 많은 여자가 좋은데 왠지 넌 애교가 많은 사람일 것 같아서 좋다. 이렇게 말을 하면 여자는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은 이미지 박스에 들어가게 되고 여러분에게 호감을 더 사고 싶어서 목소리 톤이 높아지고 애교스러운 말투로 말을 하게 될 겁니다. 인간은 누구나 인정받고 싶어하는 원초적인 욕구가 있기 때문에
여자는 여러분이 만든 이미지에 이처럼 쉽게 순응하고 따르게 되는 것이죠. 알게 모르게 연애에도 이런 심리 기술들이 숨어져 있다는 사실이 놀랍지 않나요? 단 주의해야 할 점은 여자가 어느 정도 오라버니들에게 호감이 있다는 걸 확인한 다음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만약 호감이 있지 않은 상태에서 한다면 여자가 속으로 무시할 수도 있답니다. 네 번째, 여성스러움을 강조한다. 만약 오라버니들이 여자를 만났는데 만나는 그 여자가 운동화보다 구두를 신고 나왔다든지 화장을 풀 메이크업한 상태로 하고 나왔다든지 캐주얼한 옷차림보다 원피스나 치마를 입고 나왔다든지 이렇게 자신의 여성스러움을 최대한 강조한 채 여러분을 만나러 나왔다면 높은 확률로 오라버니에게 관심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자는 이처럼 보통 자신의 심리 상태를 의상이나 화장으로 표현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러나 만약 여러분이 여자를 만났는데 여자의 의상이 후줄근하고 화장도 잘하지 않은 채 나왔다면 높은 확률로 여러분을 남자로 느끼지 않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여자가 오라버니를 만나러 나왔는데 후줄근하게 꾸미지도 않고 나왔다고 해서 시무룩하게 있으면서 여자한테 서운한 티를 내선 절대 안 됩니다. 여자는 자신의 어떤 행동에도 영향받지 않아 하는 남자한테 매력을 느끼는 법이거든요. 여자가 편한 복장으로 나왔다면 내가 또 이렇게 편하고 후줄근하게 노는 거 좋아하는 거 어떻게 알고 이렇게 입고 나왔어? 이런 식으로 여자의 복장에 영향받아 하지 않고 유연하게 대처하면서 여자를 대한다면 처음엔 오라버니들에게 호감이 없었던 여자라도 이 남자 뭐지 다른 남자들과 다르네 이런 생각을 하며 호감이 점차 커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자가 자신을 주고 싶을 때 남자에게 보내는 무의식적인 신호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까먹고 기억하지 못하실 오라버니들을 위해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무의식적으로 하는 여자의 몸짓과 행동. 두 번째, 남자의 말과 행동에 큰 리액션을 취한다. 세 번째, 목소리 톤이 변한다. 네 번째, 여성스러움을 강조한다. 이번 수업에서 제가 알려드린 이 4가지 신호만 알아도 주고 싶어 안달난 여자를 놓치는 일 없으실 겁니다. 꼭 기억하셔서 오라버니들에게 신호를 보내는 여자를 꼭 쟁취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신호를 아는 사람과 알지 못하는 사람의 차이는 정말 클 거라 확신합니다. 대부분의 남자들은 이런 신호를 캐치하지 못해서 쓸쓸히 혼자 지내곤 합니다. 하지만 이 영상을 보신 오라버니들은 이제 이런 신호를 놓치지 않으실 거라 확신합니다. 꼭 여자가 보내는 신호를 캐치하셔서 예쁜 사랑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의 다음 콘텐츠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여자들이 본능적으로 끌리는 남자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 텐데요. 잘생기고 돈 많은 남자라느니, 다정한 남자라느니 뻔한 소리는 제쳐두고 정말 본질적이고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만 제대로 이해하신다면 어떤 여자를 만나든 간에 상대 여자에게 가장 큰 관심을 받는 남자가 되실 수 있습니다.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남성분들이 어리고 이쁜 여자를 만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이쁘면 이쁠수록 더욱 괜찮은 남자에게 노출되어 많은 남자가 접근하고 대시를 하니까 정작 본인은 자연스럽게 수많은 남자들 중 한 명으로 존재감이 작아지게 됩니다. 카톡 답장은 늦어지고 애프터를 잡는 것도 당연히 힘들어집니다. 혹여나 운 좋게 애프터를 잡게 되더라도 약속 당일날 갑자기 약속이 취소되는 경우도 많은데요. 하필 이런 경우 내가 꼭 만나고 싶었던 예쁜 여자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붙잡고 싶어집니다. 이렇게 약속을 취소하는 여자는 열에 9은 다른 남자를 만나기 위해 취소하는 건데 이럴 때면 진지하게 감정적으로 크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나는 그 여자를 만나기 위해 다른 약속도 취소할 수 있는데 왜 그 여자에게는 내가 우선순위가 아닌 것일까요? 이 질문에 대해 단순히 그냥 맘에 안 드니까 별로 중요하게 생각을 하지 않으니까 라고 답하기보다는 좀 더 깊이 있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언뜻 보기엔 당연히 중요하지 않고 마음에 안 드니까 우선순위에서 밀려난 거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과연 정말 그럴까요? 예시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여자 2명에게 동시 만나자는 연락이 왔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한 명은 오랜 만나온 여자친구이고 한 명은 최근에 가입한 모임에서 알게 된 뉴페이스의 여자입니다. 양심이나 사회적 시선 같은 건 잠시 접어두고
남자라면 본능적으로 새로 알게 된 여자와 약속을 잡고 싶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래 만난 여자친구가 중요하지 않고 마음에 들지 않아서 새로운 여자를 만나고 싶은 것일까요? 아닐 것입니다. 우선순위에 밀려났을 뿐이지 여전히 오랜 만난 여자친구는 중요하고 정도 많이 들어서 좋아하는 마음도 클 것입니다. 그럼 반대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뉴페이스이지만 잠자리를 가진 여자와 그 사실을 들켜서 헤어지기 직전인 아직 사랑하는 여자친구가 있다면 누구를 선택할까요? 당연히 헤어지고 싶지 않기 때문에 여자친구를 선택할 것입니다. 전자의 상황의 경우는 새로운 여자가 나에게 호감을 가질까? 즐겁고 좋은 일이 일어나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선택을 한 것이고, 후자의 상황은 여자친구가 헤어지자고 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나를 좋아하는 게 아닌가? 혹시 헤어지게 되는 게 아닌가? 등의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불확실성이 우선순위에 영향을 끼친다는 것입니다. 또 비슷한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실험에 참가한 여성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고 처음 그룹에게 최대한 비슷한 외모와 비슷한 느낌의 남자들의 사진을 보여주면서 호감도를 1부터 10까지 매기도록 했습니다. 나머지 그룹에게 똑같은 지시를 했지만 추가적으로 사진 속 주인공의 남자도 당신의 사진을 보았으며 당신에게 높은 호감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결과는 상당히 의외였는데요. 사진 속의 남자가 자기한테 호감이 있다는 걸 알고 있는 그룹보다 그렇지 않은 그룹이 사진 속 남자에 대한 호감도를 훨씬 높게 책정했습니다. 즉 자기한테 호감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불확실성이 더욱 관심이 생기고 더 중요하다고 착각을 일으키는 것이죠. 동물은 생존을 위한 본능, 즉 위협을 감지하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그런데 사람은 생존의 위협이 크지 않은 대신 삶에 영향을 미치기 쉬운 불확실한 부분을 퇴치하는 능력이 발달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불확실한 부분에 제일 신경이 쓰이게 되고 처리해야 되는 1순위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 대상이 사람일 경우 가장 많이 생각나고 신경 쓰게 되니 마음속 1순위가 되면서 좋아한다고 중요한 사람이라고 착각하게 되는 것이죠. 설사 내가 좋아하는 마음이 없더라도 나에게 호감을 보내는 것 같은데 진짜인지 아닌지 불확실하다면 괜히 신경이 쓰이는 것처럼 긍정, 부정 여부를 막론하고 불확실한 것은 우선순위에 들게 되며 이를 통해 다양하게 응용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상대 여성에게 불확실성을 줄 수 있다면 혹은 예측 불가능하게 행동할 수 있다면 가장 중요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를 통해 가장 매력적인 사람으로 느껴지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상대에게 100% 마음을 표현하면서 호감 선언을 해버리면 안정적인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70% 정도만 표현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자로 하여금 나한테 호감이 있는 것 같긴 한데 진짜가 아닌 것 같기도 한데 라는 생각을 심어주는 것이죠. 대부분의 남자들이 남자는 직진이라면서 돌직구를 날리고 직진해오니까 대부분의 여자들도 남자들이 이렇게 해야 진심으로 자기를 좋아해주는 거라고 착각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난 솔직히 너가 이상형에 가까워서 마음이 가고 호감이 가는 건 맞다. 그런데 예전 여자친구한테 너무 크게 대여서 누군가에게 마음을 완전히 열기는 조금 조심스럽다. 혹은 호감 표현을 조금 가볍고 장난스럽게 하면서 상대로 하여금 진심인가 장난인가 헷갈리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원리는 앞서 말씀드린 불확실성에 있는데요. 이 원리만 제대로 이해하면 어떠한 말이나 행동으로도 본인 스타일에 맞게 변환해서 응용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만약 상대가 실수나 잘못을 저질렀을 경우 무조건적으로 괜찮다면서 호의를 베푸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이런 게 반복되면 아까 말했듯이 안정적인 남자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게 됩니다. 이럴 때는 차라리 약간의 화를 내는 것이 좋습니다. 화를 냈다가 관계가 불편해지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이 든다면 그냥 살짝 언짢다라는 뉘앙스만 풍겨주는 것도 좋습니다. 무조건적으로 아니야 괜찮아 신경 쓰지 마 라고 하는 것보다 어느 정도 불편한 기색을 보이고 상대를 미안하게 만들어서 긴장감을 형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속이 조금 좁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속이 넓고 대인배스럽지만 여자에게 선택을 못 받는 남자. 속이 조금 좁아 보이긴 하지만 계속 신경이 쓰여서 결국 선택을 받는 남자. 둘 중 어떤 남자가 되고 싶으신가요? 중요한 건 불확실성을 이용해서 상대로 하여금 긴장하게 하고 신경 쓰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선순위에 올라서 다른 남자들을 제치고 상대, 여자와 관계를 유리하게 이어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상대의 심리를 이용해서 본능적으로 끌리는 남자가 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요. 정리하자면 상대에게 불확실성을 주어서 신경 쓰이게 만들어 우선순위를 차지해라입니다. 마지막 부분은 당신의 삶을 위한 건강 섹션이 될 것입니다. 사과를 먹으면 의사를 멀리하게 된다는 말은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요. 특히 아침에 먹는 사과는 황금 사과라고 불릴 만큼 건강에 좋다고도 하죠. 모두가 상식처럼 알고 있는 이 말은 엄밀히 말하면 사실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과를 이렇게 먹는 경우 몸에 독이 되는 사과, 이 내용을 모르고 드셨다면 그동안 아까운 돈을 버리고 건강을 악화시키고 계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내용을 꼭 끝까지 확인하셔서 건강에 좋은 사과 제대로 드시기 바랍니다. 사과에는 몸에 좋은 성분이 가득한 좋은 음식입니다. 반면 사과 한 개의 칼로리는 140칼로리로 다른 과일에 비해 칼로리가 높은 편인데요. 사과 2개를 섭취할 경우 밥 한 공기를 섭취하는 열량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높은 칼로리만큼 사과에는 철분, 칼슘, 마그네슘, 엽산, 식이섬유, 비타민, 안토시아닌 등의 여러 좋은 성분들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요. 이렇게 다양한 사과의 성분들은 우리 몸을 건강하게 만드는 데 도움을 주죠. 또 사과에는 플라보노이드 성분도 풍부한데요. 이 성분은 혈압을 낮춰주며 사과에 함유된 칼륨은 나트륨과 수분이 몸에 과도하게 축적되는 것을 막아줘 고혈압에도 도움을 줍니다. 껍질을 깎은 사과가 갈색으로 변하는 현상은 모두 한 번쯤 보셨을 텐데요. 이렇게 사과가 공기와 만나면 갈색으로 변하는 이유는 바로 에피카테킨이 공기에 닿아 산화하기 때문입니다. 에피카테킨은 무엇일까요? 녹차에 카테킨 성분이 들어있다는 사실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에피카테킨 성분은 바로 이 카테킨이라는 폴리페놀 성분 중 에피카테킨이라는 물질을 말하는데요. 이 성분은 카테킨류 중 가장 활발한 작용을 하는 성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보통 녹차에 카테킨이 좋다고 하지만 사실 사과에 함유된 에피카테킨은 그 효능이 더 뛰어나다고 하죠. 에피카테킨에 무슨 효능이 있길래 그리 뛰어나다고 할까요? 우선 에피카테킨 성분은 입냄새의 주성분인 메틸메르캅탄을 억제하고요. 아토피성 피부염 등의 알레르기 증상의 원인이 되는 히스타민을 억제해줍니다. 또 우리 몸에 독이 될 수 있는 활성산소를 억제해주고요. 소장에서 산화 콜레스테롤이 흡수되는 것을 억제해주기 때문에 고혈압도 예방해주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충치를 예방하고 치아를 형성하는 에나멜을 보호해주고요. 기미, 잡티, 주근깨 등의 원인이 되는 색소의 형성도 막아줘 미백 효과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에피카테킨을 충분히 흡수해서 이 모든 효과를 보려면 이것을 꼭 지켜주셔야 합니다. 바로 사과를 껍질째 드셔야 한다는 점인데요. 에피카테킨 성분은 사과의 과육보다 껍질에 4배나 더 많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을 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껍질의 효능이 좋은 건 알겠는데 껍질째 먹으면 농약도 같이 먹는 것이 아니냐고요. 물론 제대로 세척하지 않고 먹으면 농약이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농약 걱정 없이 안심하고 섭취하려면 어떻게 세척하는 게 가장 효과적일까요? 이에 대한 답은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이 진행한 연구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실험에서는 과일이나 채소에서 자주 검출되는 농약을 인위적으로 살포한 뒤 각각 다른 방법으로 씻었을 때 잔류농약이 얼마나 제거되는지 조사했는데요. 그 결과 흐르는 물은 최소 4.7%, 최대 88.4%의 제거율을 보였고요. 세제는 최소 13.9%, 최대 78%, 식초를 푼 물은 최소 0%, 최대 84%의 제거율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믿었던 식초가 최소 0%라니 이게 무슨 결과인 건가 싶은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이 결과를 보면 최소값과 최대값의 차이가
꽤 큰 걸 알 수 있죠? 그 이유는 세척 횟수가 증가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는데요. 결론은 농약을 제거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어떤 것으로 세척을 했느냐보다 세척 횟수를 몇 번 했느냐가 더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농장에서 재배되는 과일과 채소의 경우 재배 과정에서 살포된 농약은 비바람에 희석되고 햇빛에 분해되게 되는데요. 이로 인해 우리의 걱정과 달리 실제 잔류량은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흐르는 물에 3차례 정도만 잘 씻어주면 농약의 상당 부분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사과의 놀라운 효능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아마 많은 분들이 아침에 먹는 사과가 좋다고 해서 아침 공복에 드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몸에 좋은 사과라고 해도 위장 기능이 약한 분들이나 속쓰림 증상이 있는 분들이 아침에 드신다면 오히려 몸에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사과는 성질이 냉한 음식이기 때문에 위장이 굳어있는 아침에 섭취할 경우 소화가 잘 되지 않아 그대로 장으로 내려가 복통과 설사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성질이 찬 사과이기 때문에 평소 수족냉증이 있거나 몸이 냉한 분들,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아 문제인 분들 역시 아침 공복에 차가운 사과를 섭취하는 것은 좋지 않은데요. 그래도 꼭 아침에 사과를 먹고 싶다면 차가운 냉장고가 아닌 상온에 보관하거나 사과를 찜기에 5분 정도 쪄서 따뜻하게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아침에 먹는 사과는 건강상 여러 유익한 효능을 볼 수 있죠. 하지만 매일 아침마다 사과를 챙겨 먹는데도 오히려 건강에 독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바로 사과를 식후 디저트처럼 먹는 경우인데요. 식사 후 사과를 먹으면 음식을 발효시키는 주범이 되고 음식을 썩게 만들어 방귀나 가스가 잘 차는 현상이 생기게 됩니다. 또 많은 분들이 아침에 먹는 사과는 금이고 저녁에 먹는 사과는 독이라고 알고 계실 텐데요. 물론 취침 전에 먹는 사과는 좋지 않습니다. 이건 어떤 음식이든 마찬가지죠. 하지만 저녁에 먹는 사과는 독이라는 사실은 잘못 알려진 상식이라고 합니다. 보통 저녁에 먹는 사과가 좋지 않다는 이유로 산 성분이 많고 당분으로 인해 살이 찐다는 이유를 들곤 하죠. 먼저 사과의 산 성분으로 인해 위염을 유발할 수 있다는 이야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사과뿐 아니라 많은 과일에는 신맛을 내는 유기산이 함유되어 있는데요. 따라서 빈속에 많이 먹게 되면 밤이 아닌 아침에 먹어도 속이 쓰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적당량의 사과 섭취는 아침이든 저녁이든 상관이 없죠. 둘째로 사과의 당분이 혈당을 높여 살을 찌게 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사실 밤늦은 시간에는 어떤 음식을 먹든 간에 지방으로 더 많이 축적이 되게 됩니다. 밤에는 소화 속도가 느려지면서 소화를 위한 칼로리 소모가 줄어들기 때문이죠. 따라서 이 시간대에는 사과가 아닌 어떤 음식을 먹더라도 살이 찌기 쉽습니다. 사과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죠. 따라서 한두 조각 소량만 섭취하는 경우라면 특별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결국 밤에는 사과뿐 아니라 아무것도 먹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데요. 그럼에도 꼭 뭔가를 먹고 싶은 경우라면 숙면을 취하는데 도움이 되는 마그네슘이 풍부한 견과류를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견과류는 지방 함량도 많아 조금만 먹어도 포만감을 오래 지속시켜주기 때문에 출출할 때 먹으면 특히 좋습니다. 다만 나트륨이 첨가된 것을 섭취하면 다음날 몸이 부을 수 있으므로 아무것도 첨가되지 않은 것을 섭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내용 도움 되셨나요?